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698명 발생했습니다. 거의 700명에 가까운 거죠.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 높아지면서 코로나 유행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도 혈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 달에 들어올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수급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제 700명대가 계속되고 어제 확진자도 거의 700명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700명대가 이제 거의 상수가 되는 것인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는 6, 7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차 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든 1월 중순 이후에 한 10주 정도 3,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바닥을 다지다가 예. 이제 4차 유행의 초입에 접어들면서 한 주는 4, 500명대, 한 주는 5, 600명대, 이번 주는 600명대에서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예전에 한 200명, 300명, 400명대 초반까지는 네. 그게 이제 베이스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600명, 700명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제 4차 유행의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전에 3차 유행과 좀 환경이 달라진 부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되면서 요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발 감염의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체 집단 감염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던 것인데요. 이게 크게 줄면서 지금 확진자의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3차 유행에 비해서 완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자는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긍정적인 상황이네요. 측면입니다. 예. 네. 요새 주말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차 유행은 11, 12월 특히 겨울에 벌어졌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추위 때문에 이제 이 실내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이고 환기가 문제였는데 또 이제 봄철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상 환경은 좋아지고 있지만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모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실내든 야외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은 이 경계를 상관없이 이 주말에는 수도권 사람들이 비수도권에 가고 비수도권 분들은 일부러 또 수도권에 올라오고 막 뒤섞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동량을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첫 번째 신호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위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지속과 함께 확진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지표가 작동을 하고 있고 예. 세 번째 제일 전 걱정되는 게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창궐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미 역학조사를 다 포기한 상황이에요. 예. 초발 환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 막 뿌리고 다발적으로 이제 이 확진 검사하고 백신을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역학조사가 아직은 먹히고 있는 예. 국가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8%를 넘어서 30%를 넘어가면은 3분의 1 정도의 감염 환자의 역학조사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N차 감염이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6, 70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지난해 우리가 1200명을 찍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많이 나오고 있는 환자인데 다수가 뚫려 있다. 그렇다면 갑자기 증폭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어디서든 집단 감염이 터지기만 한다면. 근데 이게 가정에서 직장으로 지역사회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이 방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대로 낮추겠다는 지표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위험한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장이라도 네. 거리두기 단계를 좀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해도 저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그 집단 감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 감염에 대한 대책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는 없습니다. 거의.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수도권 2단계니까 격상한다고 하면 2.5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는데 2.5단계로 격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뭐 영화관, PC방, 뭐 학원 이런 것들에
그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 뭐 9시로 제한하든지 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 그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지금 확진자 수 추이를 크게 꺾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3단계로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3단계는 이제 필수 생활 시설을 빼고는 대부분 문을 닫아야 되는 예. 상황이라 이거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가 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뭐 직관적인 판단이 들긴 하지만 예. 어떻게 올려야 될지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를 생각하면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가 늘 때 또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병상에 충분히 마련돼 있는가 네네네. 이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2월에는 병상 문제가 좀 심각했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1,000명 넘어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 병실이 부족해서 네. 특히 이제 음압병실이라든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실이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들도 보도가 되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백신 접종이 부족한 감은 있지만 우선은 이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고령자 중심으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100만 명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위중 환자가 나오는 비율은 상당히 낮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증 환자 병실에 있어서는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난 3차 대유행에 비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좋으나 절대 수치가 늘어나는 경우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병실 수는 제한돼 있는 거니까요. 네. 베드 수도 제한돼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늘어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관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1,000명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미국에서 얀센에 대해서 접종 네. 중단을 이제 잠시 중단하겠다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혈전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네. 중단을 왜 중단까지 조치를 했을까요? 일단 중단을 한 거는 그 영구적으로 얀센 백신의 접종을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네. 얀센 백신 접종과 혈전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기까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기간 동안 중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이제 미국 당국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극단적으로는 얀센 백신의 접종을 아예 중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연령별 상한을 정해서 접종하는 것처럼 얀센도 마찬가지로 고연령군에서 접종을 하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일단 뭐 조사 중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네. 나온 뭐 자료로만 보면 얀센의 그런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가 똑같이 그 아데노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백신이고 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그 희귀 혈전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얀센도 비슷한 기전에 의한 혈전 발생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그 얀센은 저희가 기대했던 게 한 네. 번만 맞아도 된다 이런 맞아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얀센이 지금 접종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상황이면 백신 우리나라가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네.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2분기가 문제예요. 예. 3분기 이후에는 계약대로만 된다면 또 지금 유럽하고 미국 상황이 안 좋아서 자국에서 먼저 다 접종하고 나서야 수출을 하겠다. 이 미국이 좀 이거는 너무 좀 엄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억 회분을 미국에서 소진하겠다를 2억 회분으로 늘리다 보니까 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원래는 3분기에 들어오기로 했다, 2분기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다시 3분기로 밀린 상황인데 얼마나 들어올지도 이 시점과 물량이 불확실하단 말이죠. 네. 얀센이 2분기에 조금 이제 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긴급 승인을 이미 내렸어요. 검토가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이야기한 걸 잘 들어보면 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심각하게 들리질 않아요. 지금 680만 명을 맞췄는데 6명이 나왔다. 그래서 파우치 소장 얘기는
100만 명에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맞습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정도인데 예.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가 유럽에서 가다서다 했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엄중하게 이 문제를 의학적으로 다뤄보겠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의료 전문가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백신의 정치학 또는 백신의 경제학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산 백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미국산 백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란 말이죠. 지금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의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나름 좋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의학적 검토를 분명히 영구적 차원에서 거쳐보겠지만 네.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게 관심이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접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 해외 사례를 지켜보다가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는 한 600만 명분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시간 차는 좀 두더라도 접종은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백신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신이라면 네.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mRNA 방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그 중대하고 그 심각한 거는 그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이상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쇼크인데요. 예. 이제 초기에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화이자 백신은 100만 명당 11건 정도의 그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네. 모더나는 한 2.5명 정도의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혈전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빈도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혈전 발생에 비해서 훨씬 더 경우가 많죠. 예. 물론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접종한 다음에 대부분 15분, 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근데 이제 혈전은 조금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발견이 늦으면 이게 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차이이긴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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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제 저희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0만 분의 1 수준의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일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만약 다른 대안이 없는데 부작용을 초기에 진단을 하고 또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 정도의 확률인 경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은 연령별로 코로나19에 걸릴 확률,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을 이제 연령별로 따져보고 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이득과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손해를 비교해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30대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접종 유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을 때 혈전 발생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를 확률이 백신을 맞아서 그 코로나가 예방되는 효과보다 더 크다고, 그러니까 위험이 이득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접종 중단을 결정한 거라 이렇게 좀 연령별로 좀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이익의 차이가 비등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방역 당국 말하는 거 보면 네.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연령별로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는 훨씬 큰 게 맞고, 예. 60세 이하, 그러니까 50세에서 30세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이득이 큰 게 맞지만 이게 워낙 드문 부작용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는 일종의 회색존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고 20대,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연령이 높아질수록은 백신을 맞는 이익이 훨씬 큰 거고. 네. 예, 그렇군요. 최근에 그 학교하고 학원에서 네. 집단 발병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매개로 해서. 네. 근데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안 지켜서 발생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학교, 어린이집 과거에는 예. 우리가 특정한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들여다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N차 감염 유형들이기 때문에 네. 어디선가 걸린 교사나 혹은 학생 원생이 등교, 등원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발생했던 인천 연수구를 한번 보시자고요. 네. 70대 어린이집 교사가 호프집에서 사실은 교차 감염 위험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발열이 있었는데 네. 증상을 무시하고 2주 동안 출근을 한 거잖아요. 원생에게 감염되고 원생의 가족에게 감염되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이게 인과적인 분석은 필요하지만 네.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후에 양성 확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최근에 또 학교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학교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출근하고 퇴근하시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가족 생활도 하게 되는데 예. 이 사이에 모임에서 확진이 되게 되면 사실은 학교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밀집 시설에서 전파가 되면 퍼져나가는 게 순식간이란 말이죠. 네. 이것은 학교를 배제하고 직장을 넣어도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직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도 여전히 5인 이상 집합 금지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이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 위험성은 학교다, 어린이집이다, 혹은 뭐 병원 시설이다 이렇게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이 어디서 케이스가 발생하느냐의 문제는 매일매일 다를 뿐 유형이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은 경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위험성은 지속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방역에 철저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예. 어디서든 구멍은 뚫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최근에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네. 나오잖아요. 오세훈 네. 시장도 그거를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역 당국은 학교에는 일단 검토해 보겠다. 유흥 시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네. 말을 했고 네.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있으세요? 자가진단 키트가 이제 현재 진단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PCR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가 손쉽고 빨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저는 잘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아직 백신 접종이 안 이루어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데 아이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뭐 행동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자각 진단 키트를 쓰는 게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처음에 서울시는 노래방을 먼저 한번 시범 네네네. 케이스로 삼아 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방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단 검사를 스스로 한다면 네. 검사가 좀 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좀 검사도 덜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런 우려도 있던데. 그 뭐 철저하게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예. 한 3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 음성이냐 양성이냐. 근데 위양성일 경우에도 문제고 네, 이게 지금 신뢰도와 민감성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PCR 검사로 이걸 모두를 이 검사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써볼 수가 있지만 네. 문제는 우리는 PCR 검사로 다 되는데 예. 이것을 왜 굳이 써야 하느냐. 이게 이 다중시설에 입장할 때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쓰겠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재밌는 통계 이야기를 들었는데 OECD 국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 한 6위 정도라고 해요. 예. 우리 외에 뭐 이스라엘,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는데 이런 나라 중에 자가검사 키트는 아무데도 쓰지 않고 있고 자가검사 키트는 어디서 쓰고 있냐면 PCR 검사로 이 많은 감염자를 찾아낼 수 없는 창고라는 국가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주로 21위에서 52위 국가, 우리보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가들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가진단 키트를 써야 할 정도로 PCR 검사로 검사 역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굳이 있으면 쓰면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엔 지난해에 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요. 폐쇄된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있는데 원인 모르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걸 PCR 검사를 매일 할 수 없으니까 네. 자가진단 키트로 1차, 2차, 3차 선제 검사를 한 후에 여기서 그룹들을 좀 가려내고 분리하고 그리고 좀 정밀한 검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이게 특수한 경우란 말이죠. 그쵸. 이것을 위해서 이 자가검사 키트를 지금 개발해서 뿌리는 거. 식약처는 빠르게 승인을 해도 한 2달 걸린다고 하니까 우선 제 생각에는 4차 유행을 좀 잘 넘기고 나서 예. 예. 이게 정밀도가 높아진다면 이 꼭 써야 할 곳을 우리가 미리
이 지침을 만들어서 찾아두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구치소 같은 감염 취약 그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때도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고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예. 국내에는 아직 승인 키트가 이제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네네. 검사에 있어서는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늘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네, 맞습니다. 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 의심 증상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백신 접종이 의무 아니냐 권고예요. 예, 맞아요. 예. 예방 주사는 이 강제가 없습니다. 안 맞고 싶으면 안 맞아도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맞겠습니다 하면 기간을 좀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11월로 밀리거나 네. 이런 상황이죠. 검사도 사실은 강제 조항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분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검사가 꼭 필요한데 그것을 본인이 거부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 예. 근데 검사를 받고 나서 자가격리 기간을 위반하면 방역 수칙 위반이 되는데 그렇죠. 검사 자체를 안 받으면 걸린 것 같은데 확인할 길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지자체장이나 방역 당국에서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음성이면 다행인 거지만 네. 그럼 적어도 검사는 받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요. 음주운전이 명확해 보이는데 예. 음주 단속을 거부해요. 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어요. 이런 법적 처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적어도 검사는 꼭 해야만 하는 조치가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또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라는 네. 점인데 예. 지금 정부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방역 수칙을 좀 완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의 비율이 채 2%도 되지 않는 상황.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예방접종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공연장에 가서 붙어 앉아도 되는지 뭐 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시설에 들어갈 때 증명으로 보여주는지 이런 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무엇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적어도 여름을 지나서 국민의 20% 이상이 접종된 상태에서 그 적용을 이제 실제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아마 백신 여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을 것 유사한 같아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굉장히 전자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 네. 자체는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이것은 이제 위변조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 백신 여권을 이미 도입했거나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제도화해 두는 어떤 기반은 굉장히 필요해 보여서 예. 늦지 않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출입국에서는 대체하는 게 최근 3일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면 출입국에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다만 백신을 맞으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입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준비 단계, 시범 도입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20%, 50% 이렇게 맞춰 나가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를 풀고 있는 환경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내년 이후에는 좀 이 해외 여행까지도 고려했을 때에 국제 규약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도 있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선제적인 검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가진 분을 뵈면 상당히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뭐 700명대 들어왔다, 4차 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외로 눈을 돌리면 해외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네. 유럽에도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일본도 그렇고요. 네네. 뭐 몇천 명이 나오잖아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다른 그 유럽이나 그런 국가들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네. 있는 거죠? 여기 전문가가 계신데 한번 이제 여러 추정들을 네네. 이제 보도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지 않았겠느냐. 미국 같은 경우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주가 된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영국발이니까 영국은 또 당연해 보이고요.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 남아공발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중화항체를 회피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백신이 무효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계속
의외로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나라들에서도 지금 이 감염자 수가 잘 줄지 않는 것은 예. 변이가 더 많이 번졌을 가능성 이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대목도 이제 필요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오히려 백신의 역설 이스라엘에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고 너무 일찍 일상생활로 복귀했을 때는 네. 이 백신을 맞고도 사실은 이 항체 형성이 안 됐을 가능성도 10% 20%는 존재하는 것이고 예. 또 2주 이상 있어야 면역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백신 맞고 다음날 바로 뭐 술집에 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해외에서 너무 빈번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언론들에서는 영국과 비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영국은 뭐 50대 이상 백신 1차 접종 완료했다. 그래서 봉쇄 조치를 풀었다. 그래서 네. 뭐 카페나 자유롭게 펍도 가고 야외에서 뭐 많이 집단 생활하는 거를 보도를 하고 있던데 영국의 네.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은 뭐 한때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에 네. 이르던 게 지금은 이제 2천 명대로 떨어졌고요. 사망자 숫자도 그에 따라서 그냥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의 효과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앞서 제가 우리 하루 확진자 수가 2천 명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영국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1.3배쯤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맞죠. 몇 배 많은 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예. 근데 이제 워낙 나쁜 상태에서 이제 좋은 상태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는 이제 좋은 상태에서 조금 상태가 나빠지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까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하나 그런 마지막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영국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한 증상이나 뭐 사망률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는 평가일까요?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제 영국발 변이가 전파력이 한 1.5배, 치명률은 연구에 따라서 한 1.3배에서 1.6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왔는데요. 네. 최근 연구에서 별 차이가 없다 치명률에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됐는데 기존 연구는 연구 대상이 한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연구였고 예. 이번 연구는 연구 대상이 한 300명쯤 되는 소규모 연구였습니다. 예. 그 이전 연구는 좀 연구 설계도 뭐 짝짓기라는 방법들을 통해서 훨씬 더 좀 정교하게 했고 이번 연구는 그냥 한두 개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라 상반되는 결과가 이제 늘 나오긴 하는데 이전 연구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연구는 그러면 영국에서 영국만을 위한 그런 발표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뭐 약간 소규모 연구인데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언론에서 주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네, 지금까지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